컨텐츠 쪽, 엔터 쪽은 KRX K 컨텐츠 지수로도 많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개별적으로 종목보다는 ETF, 이런 네. ETF 이런 식으로가 좀 더 안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네. 이 정보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른들이 많이 투자를 네. 한다면 몰라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엔터주라고 하지만 상황들이 매우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북미나 네. 또 최근에 이제 베이징에 법인을 세운다고 하기도 하는 등 네. 좀 글로벌 확장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이브에서는 주가기를 견인하기 위해서 또 이슈 내지는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내요. 네. 그런데 JYP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주가 견인하기도 관심이 없고 네. 심지어는 오히려 주가에 해로운 어떤 그런 이제 이슈들을 만들어내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또 Y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힙합 공동체 내지는 네. 아티스트 공동체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더 심해요. 심지어는 언론하고 협조도 안 해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오히려 그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JYP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너무 좋아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슈 모멘텀은 안 만드는데 재무제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저가에 들어가 가지고 그 계절적인 요인이나 또 이슈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오히려 좋은 거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박진영 의장이 들어가니까 이때 들어간다. 지금은 그렇죠. 네,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ETF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개별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각 소속사의 어떤 주력 종목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이돌이 어떤 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ETF를 선호한 측면이 좀 있는 것이죠. 괜찮다고 보세요? 그런 쪽으로 만약 진짜 모른다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ETF에 들어가셔가지고 따라가시다 보면은 소속사별로, 기획사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그룹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별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실망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고 변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요참에 개별적으로 지금 저희가 빅4 엔터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 회사별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리를? 일단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같은 경우는 방시혁 의장 리스크가 있는 거고 여기에 뉴진스 사태가 아직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법원 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호재는 방탄소년단이 여전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는 계속 살아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이브의 주력은 바로 방탄소년단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팬들이 좀 원성인데 세븐틴도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 500~600장의 그런 앨범 판매가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계속 다음 달까지 투어가 예정이 돼 있어서 그 이슈는 굉장히 살아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슈가 좀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는 지금 한알령에 관련돼 가지고 가장 기대감이 높습니다. 원래부터 중국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중국에서 인기 있는 그룹들이 매우 많이 포진되고 있기 때문에 에이펙이 이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한에는 계속 한알령 이슈가 계속 연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JYP 같은 경우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최근에 실연속 앨범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살아있고 트와이스도 지금 K-원 때문에 계속 차트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지금 로제가 최근에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그래미에도 지금 추천이 돼 있어요. 근데 그래미에서는 올해의 노래뿐만이 아니고 올해의 신인상 그리고 심지어는 본상인 레코딩상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후보가 언제 발표되냐면 11월 달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월까지 YG 같은 경우는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큐브 같은 경우는 지금 SM과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 여자아이들이 중화권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투어를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당장에는 지금 텐센트 뮤직 어워즈에서 상반기 최고의 K-팝 그룹으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가상 아이돌 런칭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큐브가 좀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약간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모멘텀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주가는 아직은 좀 미미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슈들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평론가님, 이제 개별주가 있고 말씀드린 ETF가 있는데 처음 접한 사람이라든지 이제 갖고는 있지만 확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해주신 이슈들도 있고 모멘텀을 보고 비율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TF와 개별 종목을 좀 봤을 일단 때. 처음 같은 경우는 ETF로 많이 배정을 하시는 게 초심자 같은 경우 필요할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엔터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보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9월, 10월 달이 가장 이슈가 많은 시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를 따라가시면서 이제 주가 연동에 따라가지고 하셔야 될 네. 것 같고, 사실은 또 뭐 지금 조방원이 많이 빠지고 반도체의 계절이 왔기 네. 때문에 사실 반도체가 힘을 얻게 되면 엔터주도 약간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반도추가 좀 빠질 때 지금 반도체에서 좀 그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순환매를 하시는 것도 네. 좀 바람직할 수가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K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캐대안도 네.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그래미 어워즈에 분명히 지금 현재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매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11월 달에 주제가 네. 상황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로제 아파트하고 네.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고, 또 캐디어는 이제 시작이라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아카데미 주제가상 혹은 장편 애니메이션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캐디언 이슈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ETF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에만 K-팝 관련 그 스트리밍 횟수가 5천만 회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지금 K-팝들 같은 네. 경우 반응이 또 좋고, 그리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내년 개봉을 예정으로 해가지고 네. 영화를 제작합니다. K-팝에 관련돼서. 중요한 거는 계속 지금 이슈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협업을 크겠는데.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캐디언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다들 당황한 거예요. 그쵸. 이게 우리 건이 아니냐, 뭐 맞아요. 예. IP가 우리 거. 왜냐하면 캐디언의 큰 역할은 브랜드 네이밍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매기어 감독이 끝까지 우겼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빼라. 이거 장사 안 된다. 아니, 들어가야 된다. 그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 비용 내지는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K-팝 워딩을 네. 정확하게 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ETF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